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오늘 4월 20일 주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나 주요 증시들은 이제 이제 대부분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증시 얘기는 이제 생략하고 이제 원래 오늘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가짜 눌림목과 진짜 눌림목의 차이,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말 특강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뭐 시황 같은 거는 그냥 다 생략을 하고 오늘은 이제 요 얘기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인생 멘토님도 어서 오시고, 뭐 양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김영목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눌림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제 본 주제는 뭐냐면 이제 가짜 눌림목과 진짜 눌림목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눌림목이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 해드리고, 이제 가짜 눌림목하고 진짜 눌림목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눌림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눌림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눌림목을 잘 모르세요. 네, 잘 모르고 이제 공략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제 먼저 얘기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눌림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차트를 몇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 5개 정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과 관련된 어떤 그림을 5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때마다 이게 진짜 눌림목인지 가짜 눌림목인지 제가 한번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5번을 제가 번호를 찍으라고 할 건데, 그때는 다 번호를 꼭 찍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저도 확인을 해야지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이따가 제가 번호 좀 찍으라고 할 때는 그때는 오늘 다 이렇게 찍어 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눌림목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눌림목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주식하는 분들 중에 눌림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명칭은 다들 아시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눌림목이란 게 무엇인가, 주식 투자할 때 눌림목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안 가고 누른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주가가, 어느 기업의 주가가 바로 안 가고 약간 누르는 거를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눌림목이라는 게 왜 나올까? 왜 갑자기 주가를 누를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눌림목이 나오는 이유가 보통 이제 3가지라고 저는 이제 봐요. 그 3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본격적인 매집을 시작할 때 그때 나옵니다. 네, 본격적인 매집을 시작한다? 주가가 어디겠어요? 꼭지겠어요? 바닥이겠어요? 당연히 바닥이겠죠.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할 때 눌림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에 눌림목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저항대를 뚫고 나가기 직전에 눌림목이 나와요. 한 번에 안 뚫고 살짝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전고점 있죠. 네. 거기를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뚫으면 개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을 절대로 안 팔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큰 수익 내려고 버티고 있겠죠. 그러면 세력들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주가를 흔들어요. 그때 나오는 게 눌림목이에요. 한마디로 털기예요. 눌림목은 세력이 매집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개인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눌림목이고 다른 말로 매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이제 나오는 두 번째 이유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텁니다. 네, 그때 어디서 나오냐? 전고점 돌파 직전 아니면 특정 저항대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눌림목이 나오는 이유 세 번째.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할 때 눌림목이 나옵니다. 2번하고 3번하고 약간 다르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눌림목이 있고요. 조정이 이제 시작될 때 나오는 눌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셔야 돼요. 눌림목이라고 그러면 다 좋은 줄 아시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상승을 한번 나온 뒤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때 눌림목이 또 나온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차 파동이 이제 크게 나왔어요. 뭐 2배, 3배씩 주가가 급등했어요. 뭐 테마주일 수도 있고 실적주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시작될 때 그때 눌림목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눌림목 끝자락에서 사시면 쉽고 편하게 돈을 버는데 예, 모두반님 어서 오세요. 네. 눌림목이 시작될 때 주식을 사시면 그냥 고생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이 나도 힘들게 수익이 나도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왜요? 고생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편하게 수익 내는 방법이 있고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게 뭐냐면 눌림목이 시작될 때 사시는 분들은 진짜 병원비 많이 나가세요. 근데 이제 눌림목이 끝날 때 사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편안하게 수익을 많이 내시죠. 네,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이제 골병 드는 매매에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수익 내시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바뀌실 거예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자, 눌림목이 나오는 이유가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격적인 매집을 시작할 때, 요거는 바닥 다질 때 나옵니다. 두 번째,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때, 요거는 전고점 돌파할 때라든지 아니면 특정 저항대를 돌파하기 직전에 나옵니다. 세 번째,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때 나옵니다. 이거는 방금 보신 것처럼 1차 파동이 세게 나왔을 때 있죠. 그 뒤에 이제 눌러요. 왜냐면 또 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제 이만큼 2배, 3배, 4배씩 올라왔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더 갈 수 있겠어요? 눌러야죠. 과열됐으니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눌림목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기억을 잘 해두세요. 이따가 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걸 딱 보시면 이 얘기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개인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눌림목에서 주식을 사면 바로 아주 쉽게 무조건 아주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주식을 사느냐. 여기에 이제 급등 시작하기 직전에 눌림목 끝자락에서 사시면 편안하게 돈을 벌어요. 대신에 혼자 사신 분들은 돈 쉽게 못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주식을 싸게 샀어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매수 맥점이라고 하거든요. 주식은 싸게 샀는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전고점 뚫기 전에 팔면 10에서 20%짜리 수익은 나요. 이 정도 수익은 그냥 우습게 나요. 그런데 50%, 100%짜리 수익 한번 내보시려면 어디요? 전고점 통과하고 와야 돼요. 근데 전고점 통과하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눌림목이 여기서 나오겠죠? 눌림목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오고 나중에 급등하죠? 여기서 또 나옵니다. 눌림목이 계속 나와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눌림목이면 무조건 가느냐? 맞긴 맞다니까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조정이 시작할 때도 눌림목이 나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눌림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눌림목이다라고 하면 조만간 급등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눌림목 얘기를 꾸준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제 주말 특강이라고 이제 주말 특강하는 날인데 가짜 눌림목하고 이제 진짜 눌림목 차이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고 나중에는
눌림목 얘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눌림목에서 주식을 사면 아주 그냥 쉽게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개인들의 아주 큰 오해세요. 이게 최근에는 세력들이 이제 악랄해져 가지고 눌림목 끝에 그러니까 조정이 다 끝났어요. 눌림목 끝나는 시점에 한 번 더 흔들어요. 어떻게 흔들어요? 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버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놀래가지고 손절 때려요. 아니면 전저점을 살짝 흔들어요. 차트를 일부러 깨면서 가요. 굳이 안 깨도 되는데 일부러 요즘은 깨고 갑니다. 정말 못된 세력은요. 제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기업이 뭐 예를 들어 수소차예요. 네, 수소차 관련된 아주 큰 이제 제로가 나왔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가야 되는데 네, 세력들이 일부러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대선주인데 어느 정치인이 크게 지지율이 올랐어요. 어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상한가 나와야 되잖아요. 상한가 안 나와요. 왠 줄 아세요? 속이는 거예요. 한 3일이나 일주일 뒤에 상한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일 유명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부산 신공항 그쪽이었는데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급등할 줄 알았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급등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선거 전에 보통 이제 그 선거주들은 선거 전에 급등하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2달 있다 급등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눈치를 채니까 세력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바꿔서 간다는 얘기예요. 눌림목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눌림목은 굉장히 쉬워요. 네. 1 더하기 1보다 더 쉬운 게 눌림목이에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그렇게 쉬운 게 눌림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변형이 와요. 왜 변형이 올까요? 사람들이 자꾸 요즘에 그 인터넷이 이제 많이 퍼져 있고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기법이나 어떤 것들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세력들을 자꾸 바꿔서 그런 겁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눌림목은 굉장히 쉬운데 자꾸 변형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변형이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잘 대응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진짜 뭐 대학교 때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되긴 되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경험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보시면서 때로는 뭐 바로 수익이 날 때도 있겠지만 약간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눌림목이니까 변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실전 경험을 해보시면서 배우시면 수익도 나시고 돈도 벌 수 있고 나중에 실력이 엄청나게 쌓여요. 그래서 이론으로만 듣지 마시고 실전 경험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거 하셔야 돼요.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전 경험을 하시는데 큰 돈 갖다가 몰빵하시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매매하시면 돈 다 사라지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쉽지만 오해를 개인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잘 모르세요. 변형이 많이 오는데 옛날 기법만 갖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눌림목은 항상 나오는데 그게 자꾸 변형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다 개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대량 거래 터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개인들이 눌림목인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세력들이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눌림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왜요? 물리지 마시라고요. 물리지 마시라고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가짜 눌림목하고 진짜 눌림목의 차이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개인들이 이렇게 눌림목을 이렇게 쉽게 적응을 이제 눌림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이렇게 옳게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차트만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나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뭐 잠깐 눌릴 수도 있고 좀 오래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람들 이제 특징이 뭐냐면 성질 급하기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만 누르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눌림목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면서도 본인 종목이 좀 누르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듣고 눌림목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진짜 눌림목하고 가짜 눌림목의 차이점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공통점부터 먼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뭐 진짜 눌림목하고 가짜 눌림목하고 공통점이 있으니까 자꾸 개인들이 속으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공통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눌림목 가짜와 진짜 눌림목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거래량은요? 거래량도 언뜻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명품도 보면 가짜고 진짜고 그 감별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별사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차트로 이제 언뜻 보면은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딱 보면 사기치고 있군 딱 나와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딱 한눈에 보면 알아요. 네. 그러니까 자, 첫 번째가 공통점이 뭐냐면 차트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가짜가 더 진짜 같다니까요. 이제 차트를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공통점은 그냥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개인들이 맨날 그걸 속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냥 설명부터 들으세요. 그 다음에 차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눌림목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처음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양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 딱 나오고 상한가는 거의 아니에요. 상한가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음봉이 쭉 누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제 수익을 내고 싶으셔서 양봉 한 개건 두 개건 세 개건 거죠. 네, 본인 성향에 맞게 그래도 이런 수익을 내고 싶으셔서 눌림목이라고 해서 이런 데서 공략들을 많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손해 보기는 싫고 수익은 빨리 나고 싶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공략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또 이런 자리가 실제로 매수 맥점이니까. 네. 저희 방에서도 이런 종목들 공략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 눌림목이 보통 이제 이런 걸 눌림목이라고 하죠. 이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 눌림목이 진짜 눌림목과 가짜 눌림목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첫 번째는 거의 양봉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근데 요 진짜 눌림목은요. 처음에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이게 급등했는지를 몰라요. 네. 진짜 눌림목은 왜 급등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짜 눌림목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초보들도 다 알아요. 이게 왜 급등했고, 이게 지금 대장주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를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밑에 거래량이 급증했겠죠. 진짜 눌림목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음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굉장히 적어요. 거의 그냥 없어요. 네. 거래가 그냥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하고 뒤에 거래량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한눈에 봐도 압니다. 근데 가짜 눌림목은 거래가 계속 나와요. 거래가 많아요. 캔들이 작건 크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요. 왜 속냐? 이 양봉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는 좀 적거든요. 적긴 적어요. 네. 그래서 눌림목인 줄 알아요. 왜냐면 주가가 누를 때 거래량도 준다는 걸 이제 또 어서 배웠겠죠. 네. 근데 보면은 언뜻 보면 이제 여기 앞에 거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꼭지에서 이제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은요, 초대형 거래량이에요. 어제까지 대량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네. 평소에 못 보는 거래량이 터져요. 그거 대비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20만 주, 30만 주 정도 거래에 나오던 종목이 여기서 한 3천만 주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평상시에 100만 주도 안 나오던 종목이 3천만 주가 터졌다고 여기서. 그럼 이제 이 3천만 주 터진 거하고 뒤에 거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서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수익을 또 내고 싶으니까 자꾸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되냐 이거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짜 진짜 눌림목은 양봉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거래량이 급감하는데 가짜 눌림목은 거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개인들은 수급이 좋다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눌림목은 호재가 여기에서 이제 뭐 호재가 나왔으니까 호재가 안 나와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진짜 눌림목에서는요 뒤에서 호재가 자꾸 나와도 주가가 안 올라가요. 반응도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를 올리겠어요? 자기들이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올려요. 거래도 없고요. 근데 가짜 눌림목은 어떤 줄 아세요? 악재가 나와도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나와도 별로 빠지지도 않아요.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와요. 가짜 눌림목은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계속 다시 일어나요. 그러다 급등이 나오는 거 아니고 악재가 나는데 안 빠지고 호재가 나는데 반응도 안 하면서 그냥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죽을 것 같은데 살고 막 이래요.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끌어요. 뭐 세력들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사기꾼들이 처음에 이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가짜 눌림목에서 하는 특징들이에요. 이제 네 번째, 이제 진짜 눌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좀 뭐 거래가 여기 터졌어요. 양봉에서 거래가 터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력이 돌아나 싶어서 네이버나 어디 이제 그런 이제 게시판을 가서 찾아봅니다. 왜 급등했는지 궁금하니까요. 근데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글이 없거든요.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터넷 네이버 다음 뭐 여기저기 아무리 쳐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이 없어요. 근데 가짜 눌림목은 하루에 수백 수천 개씩 새벽을 불문하고 그냥 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뭐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이 왜 많이 가야 되는지 논문이 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차트. 분차트를 열어보면 진짜 눌림목은요 단타를 못 치게 돼 있어요.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거래가 없거든요. 거래가 없고 네. 거래가 없고 아까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무슨 여기서 단타를 치겠어요. 안 돼요. 근데 가짜 눌림목 있죠? 가짜 눌림목은 생긴 거는 진짜 눌림목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냐 단타가 아주 약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팔았던 사람이 단기 매매 한 2%, 3%, 5%짜리 이제 그런 수익 짧은 거 하나 냈다가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왜요? 또 갈 것 같거든요. 실제 차트를 그렇게 만들어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근데 가지는 않아요. 네. 호재가 나와도 가지는 않는데 악재가 나와도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팔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눌림목이 바닥에서도 나오고 저기 꼭지에서도 나와요. 근데 꼭지에서 나오는데 꼭지에서 요거랑 똑같이 생긴 눌림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속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해놓고 나서 초급등이 나왔는데 그 눌림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글을 쳐보니까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글을 많이 써놓죠. 세력들이 알바들 동원해서 이렇게 써놨겠죠.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물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계속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자 먼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차트를 실제로 보면서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기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차트를 이제 한 5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걸 보시고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번호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요게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찍어주세요. 네. 요게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셔야 돼요. 네. 안 찍어주시면 방송 내려버릴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찍어주셔야 이게 방송이 되거든요. 네. 여기 유튜브 쪽도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유튜브 쪽도 좀 찍으세요. 네. 네네. 유튜브 쪽도 찍으세요. 네. 이거 눌림목으로 보여요? 아닌 걸로 보여요?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니면 4번 찍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뭘로 보이세요? 이거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자, 눌림목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네, 눌림목인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주세요. 눌림목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눈썰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세 번째. 자, 이거 눌림목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세 가지 보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요거는 1번이 좀 많으시군요, 그죠? 네. 4번도 좀 있으시고. 자, 네 번째 거 볼까요? 요거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네. 자, 두 개만 더 보죠. 네. 요거는 눌림목 같으세요? 1번 찍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눌림목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네. 밑에 거래량이랑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눌림목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네.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5개 다 했거든요. 자, 5개 쭉 얘기해 드렸는데 솔직히 헷갈린다 5번 찍어보세요. 네. 뭐 이제 찍으라고 해서 찍긴 찍었는데 솔직히 헷갈린다 5번 찍어보세요. 네. 헷갈리시죠, 솔직히. 네. 거기만 딱 제가 잘라놓고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드려야지 보기 편하시거든요. 네. 자, 요게 첫 번째였죠. 네. 자, 정답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1번하고 2번은 눌림목이고 3번은 아니에요. 요거 눌림목이고 이거 눌림목이에요. 근데 이거 아까 4번 찍으신 분들 많았죠, 그죠? 네, 이거 눌림목이었어요. 세 번째, 이거 아까 1번 찍으신 분들 많았거든요. 이거 고점이에요. 네, 고점이었어요. 네 번째, 요거 눌림목이에요. 바닥 눌림목이에요. 마지막 거 고점이에요. 요건 아까 이제 거의 아까 4번 찍으신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고점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거 눌림목입니다. 세 번째가 요거는 이제 눌림목을 생각하고 이제 눌림목이라고 1번 찍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고점이었어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이에요. 파버나인이라는 종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랑은 이제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이제 공부하려고 종목을 하나 이제 옛날에 이제 급등한 게 하나 있길래 설명하기 딱 좋아서 하나 준비해놨어요. 요건데 아까 1번 있죠? 1번이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요거예요. 요걸 아까 제가 딱 잘라놓은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바닥 눌림목이거든요. 바닥에서 잘 보세요. 아까 설명했던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죠? 예, 딱 터졌어요. 그때만 거래가 있고 뒤에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전멸이죠? 바닥 눌림목의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앞뒤로 보시면 앞에도 거래가 없어요. 근데 뒤에도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왜 이래 이거?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닥인가? 뭐 그런가 보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이제 거래가 터지니까. 근데 이게 대량 거래량이었어요. 보세요. 상장된 이래
아까 이거예요. 지금 보신 게 1번이 요거였거든요. 상장된 게 2014년도인데요. 그때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오,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아까 1번이었어요. 요거는 약간 눌림목이라고 아까 1번 찍으신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맞췄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뭐 이제 오늘 뭐 이제 옛날처럼 무슨 장학 퀴즈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가르쳐 드리려고 이제 한 거니까 뭐 1번, 4번 틀렸거나 맞았거나 다 상관없어요. 네. 오늘은 이제 공부하려고 한 거니까요.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바닥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이제 1차 상승 나온 거예요. 잘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서 터졌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긴 음봉이 하나 있는데 이건 거래가 없어요. 얘 뭐 한 거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래 터진 양봉이 요거죠.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여기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어쩌다가 밑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아주 좁은 박스권, 즉 다중 눌림목이라고 해요. 이게 나오고 눌림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가요. 이 종목이 그때 왜 올라갔었냐면 작년에 이게 무슨 경영권 이제 그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가 자기 지분을 팔아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고 그래서 경영권이 이제 바뀐다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급등했던 종목이었어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엉뚱한 이유를 냈어요. 어제도 뭐 보혜양조라든가 뭐 그런 거 이제 쭉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졌는데 그거를 다르게 얘기했다 그랬죠.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걸 얘기했어요. 뭐 다른데 뭐 납품을 하는데 어쩌죠 뭐 그래서 간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었어요. 근데 실제로 2달 뒤에 3개월 뒤에 주가가 급등할 때는 경영권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개인들이 그 재료를 알게 된 시점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7월달 대주주가 지분을 판대요. 엄청나게 팔았어요. 판다고 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없던 일로 됐어요. 없던 일이 돼갖고 이제 급락하고 지금 이제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지정돼서 좀 그러고 있는데 아까 그 세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였던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거의 다 1번 찍으신 분들 그렇게 많았어요. 속으셨어요. 이걸 아까 눌림목으로 보신 거예요. 봐봐요. 바닥에 있는 것도 잘 보시긴 했는데 여기서 거의 다 걸려든다는 얘기예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바뀐 거예요. 아까 차트를 이렇게 보셨을걸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만 딱 따서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개인들이 요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가 왜 급등했는지 나왔거든요. 이 회사 주요 납품처가 삼성전자예요. 네. 개인들이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경영권까지 바뀌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잘 보세요. 눌림목 같잖아요. 양봉에 이게 상한가에 준하는 거예요. 16%짜리. 그리고 거래가 이거죠, 맞죠? 거래가 딱 나오고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눌림목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단기 매매가 잘 될까요? 약간 돼요. 약간.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장대목 나올 때 있죠. 이런 데서 이제 참고 참다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아무것도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 참다가 이런 데서 딱 사시면 그 다음날 한 5%, 운 좋으면 7%, 한 5%, 3%, 5% 벌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럼 뭐하러 이런 거예요?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약간 수익은 줘요.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요. 초반에 이제 재료 알고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물렸겠죠. 이 사람들은 본전에 안 오고 진짜 목숨 걸고 여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다음날 3%, 5%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밖에 수익을 안 줘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제 그 매매하는 대가 지분은 너무 적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이제 없던 일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쫙 빠지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가 뭐 어디였냐면 요거였던 거예요. 눌림목 맞죠? 이거는 두 번째.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바닥 눌림목이고 요거는 이제 공중에서 1차 상승 나오고 나오는 다중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력들이 팔아먹기 전에 나오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그런 얘기 드렸죠. 고점에서 진짜 눌림목이 이거고 이제 이게 가짜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근데 여기 보시면 진짜 눌림목은 여기에 거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거래가 없죠? 아니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있거든요. 여기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비교해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비교를 여기를 이제 이 거래량을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기간이 얼마예요? 한 달이 넘어요. 이게 이걸 한 달 동안 모으면 거래량 얼마나 많겠어요? 세력들이 물량을 뭐 10만 주, 20만 주, 뭐 30만 주 매집하고서 끝났겠어요? 자기들이 물량 파는데 그거 안 걸리게 팔려면 나눠서 팔아야죠. 이걸 합쳐보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랑 비교해야 돼요. 근데 막상 이제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얘기를 해드려도 매매 활용 못 하세요. 왜냐하면 빨리 수익 내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을 아무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짜 눌림목하고 진짜 눌림목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네. 오늘 이제 파버나인 갖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더 보시면 그 아까 이제 4번하고 5번이 있었죠. 그게 잠깐 다시 볼까요? 네. 4번하고 5번 그게 누구였냐면 네. 다시 보죠. 여기 아까 3번이었어요. 이게 맞죠? 네. 고점이었어요. 4번이고 여기 5번이었어요. 요게 그 어제 보셨던 누구냐면 이게 보양조예요. 보양조인데 이거 보이시죠? 요거예요. 요게 요거예요. 바닥에 나서 나왔던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똑같죠. 초반에만 거래가 있고 뒤에는 거래가 거의 전멸이에요. 네. 안 보여요. 네. 근데 이거 자체는 대량 거래였잖아요. 이거 어제 설명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이제 눌림목이 이제 나오고 계속 나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마지막 차트였죠. 5번이 뭐였냐면 요거였거든요. 요게 아까 보셨던 이게 5번인데 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오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데 비교해 보시면 거래량은 어디겠어요? 여기에요. 여기에 비교하면 이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똑같죠. 여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이제 하나 안 하겠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 근데 진짜 눌림목은 뭐냐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눌림목은요 급등하고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눌림목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올라와요. 근데 가짜 눌림목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떨어지고 계단으로 떨어져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못 치고 나오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되게 쉬워요. 이 눌림목이 나중에 매물대가 돼요. 계단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매물대가 됩니다. 어떤 매물대일까? 이 매물대는 좋은 매물대일까요? 나쁜 매물대일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이제 떨어질 때도 똑같아요. 요렇게 떨어져요. 계단으로. 만약에 보양조가 계속 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요 매물대는 좋은 매물대일까요? 나쁜 매물대일까요? 악성 매물대예요. 악성, 아주 악성이에요. 네. 거기다 신용 물량까지 들어가 있다. 그럼 더 악성이 되겠죠. 이게 보양조가 떨어질 때 좀 안 좋게 떨어진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최악으로 치는 건데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면 나중에 올라올 때 그나마 좀 수월해요. 근데 마지막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날 것처럼 이렇게 거래가 조금 늘어나요. 여기만큼은 절대 안 늘어나요. 근데 한 좀 거래가 좀 늘어납니다. 거래가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전고점을 살짝 제낀다든지 아니면 그 근처까지 살짝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못 지키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계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여기가 악성 매물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대손주니까. 네, 또 올라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게 들었다 놓은 게 이게 악성 매물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악성 매물대라고 할까요? 개인들이 많이 물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음봉이 뭐냐면 시가를 7% 띄웠거든요. 시가를 7% 띄웠다는 얘기는 전일 시간에서 상승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아마 전일 시간에서 급등을 했든지 7%면 거의 준상한가, 거의 시간의 상한가지 않습니까? 시간의 상한가가 10%인데 거의 9%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7%면 거의 시간의 상한가에 준하는 건데. 전날 이렇게 이제 급등했든지 아니면 뭐 새벽이라든가 아침에 무슨 뉴스가 나왔겠죠.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띄우지 않았겠어요. 전날도 보면 뭐 급등했는데 그 다음 날도 시가를 또 띄웠으니까요. 그럼 개인들이 아침부터 무지하게 물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악성 매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아무튼 좀 힘들어요. 예. 이제 이렇게 지금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짜 눌림목하고 진짜 눌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무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냥 최소한의 것들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런 얘기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얘기해드렸던 이제 눌림목을 있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왜 좋겠어요? 바닥에서 주식을 사고 꼭지에서 팔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개인들은 그냥 차트로만 인터넷에서 이제 무료로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기법 강의에 의존해서 이제 주식을 하려고 하시니까 자꾸 이제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건데 저도 이렇게 뭐 눌림목 기법 강의 이런 거 좋은 것들 지금 해드리고 있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세요. 네. 경험도 많이 있으셔야 되고 접목을 잘 하셔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적용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좀 고점에서 진짜 안 물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이 너무너무 좋은 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물리시면 나중에 상승장에 철저히 소외당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특강에서도 이제 이 눌림목 얘기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 얘기를 원래는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무방에서는 절대 안 하려고 하다가 뭐 지금 많은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기초적인 거 하지만 중요한 것들 쭉 얘기해 드렸는데 유튜브 쪽에 녹화 남겨놨으니까 꼭 보시고 좀 도움들을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이제 수익 같은 수익을 내면서 제대로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우리 방에 지금 저희 방은 장기 회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5년부터 10년, 뭐 11년씩 되시는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직장인 회원분들이 이제 80%가 넘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매매도 편하게 하고 있고 방 분위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수익은 마음이 편안해야 잘 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남은 주말도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남은 주말도 좀 보내시고 월요일 날 좀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같은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면 자유 게시판에 제 매매일지 올려져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 거 있으니까 참고해서 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뭐 유튜브 쪽에 녹화 방송 남겨놨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쪽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